우리 오늘은 저번에 예고했듯이 수능 완성 모의고사 2회입니다. 책 펴시고 저번에 안내를 했듯이 모의고사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실제 시험 환경에서 집중해서 스킬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자, 다 풀이는 안 할 거고요. 18번, 19번은 뛰어넘고 20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구모가 조금 어려웠다, 그쵸? 육모만큼 조금 난이도가 꽤 있었고, 물론 육모만큼 추상적인 질문은 없었고, 그리고 좀 헷갈리는, 이건 진짜 별로다 싶은 문제는 없었어요. 선생님 보기에는 그 맨 마지막 장문 앞에 있는 38번, 39번인가요? 37번, 38번인가요? 그 문장 삽입인가요?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잠시만. 38번, 39번이었던 것 같아요. 그 두 문제가 가장 난이도가 조금, 물론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조금 헷갈렸고, 그 외에는 그래도 답이 명확하게 나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다시 분석을 하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했었는지, 이 문제의 구조는, 지문의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분석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모에서도 이 앞부분은 굉장히 좀 쉽게 출제가 되었었죠. 주장 요지는 늘 쉽게 출제가 되었지만, 그래도 글을 읽으면서 최대한 핵심적인 거, 중요하지 않은 거를 판단을 잘 해가면서 시간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푸셨다고 생각하고 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글을 스캐닝을 쭉 했는데 뭐 딱히 눈에 보이는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부터 봅시다. 자, even though 나오죠. 비록 경제학자들이, 싫어. 경제학 얘기가 나옵니다. 경제학자들이 are generally trying to measure the short-term societal benefits. 조금 단기적인 사회적 이익을 측정하려고 좀 애를 쓴대요. Of more tangible and immediate research. 조금 tangible 하면 손에 잡히는 이잖아. 좀 손에 잡히는, 눈에 보이는, 실질적이고 좀 즉각적인 연구. 즉각적인 연구라고 하는 거는 눈에 당장 이렇게 성과가 보이는, 즉각적으로 성과가 보이는 걸 얘기를 하겠죠. 그런 연구들이 단기적 사회적 이득을 측정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어. 자, 봐봐. 조금 정리를 해보면 경제학자들이 단기적 이득을 측정하려고 한대. 근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 좀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성과가 나오는 연구의 단기적 이득을 측정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잖아. 그러면 글쓴이가 이거를 조금 안 좋게 보고 있구나라는 판단이 들어.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내용을 추론 가능하지. 이 even though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보면 보통 경제학자들은 이런 즉각적인 성과가 나오는 연구, 이 단기적 이득을 측정하려고 하는데 있잖아. 좀 눈에 당장 안 보이는 성과가 없는 연구의 장기적인 이득도 고려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전개가 될 것 같지. 근데 이제 주절을 볼게요. 주절을 봤더니 selecting a lag time. 얘들아, lag 하면 질질 끌다, 지연하다 뭐 이런 거잖아. 그럼 lag time 하면 지체 시간인데 이 지체 시간을 선택하는 것은 merely, 좀 부정적이네. 단지 a choice of analytical convenience. 분석적인 어떤 편의의 선택일 뿐이다. 헐. 봐봐. 주절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우리는 너무, 선생님이 그랬잖아. 문제를 풀 때 너무 한 문장 한 문장의 의미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고. 못 알아들을 수도 있다고. 우리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추론은 가능하지. 요거잖아, 요거. 뭔가 이 단기적 이득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라는 내용인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우리는 대충의 이런 짐작을 가지고 이 짐작이 맞는지 뒤에를 읽어보면서 확답을 받으면 됩니다. 읽어봅시다. There were decades, 수십 년이 있었어요. Between A and B죠. 됐어요? 그래서 quantum physics, 양자물리학의 발전과 based on quantum theory,
양자 물리학의 기초를 둔 기술, 요 사이에는 수십 년이 있었다. 아, 얘들아, 뭐에 대한 예시가 나와? 성과가 당장 나오지 않는 연구에 대한 예시로 양자 물리학 얘기가 나오는 거네, 맞아요? 양자 물리학이 이 발전되고 나서, 이 양자 물리학이라는 게 발전되고 나서 요 양자 물리학을 이용한 기술이 나타나기에는 수십 년이 걸렸대. 단기적인 이득이 평가가 안 되죠. 더 읽어볼게. The theory, 이 이론은, 이 양자 물리학 이론은 is over a century old. 한 세기나 되었어. 한 100년 정도 되었는데요. And yet, new technologies, such as quantum computers, 이런 새로운 기술은 are still in development. 아직까지 개발 중이다. 앞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이네. 수십 년이 걸린다. 이 사이에는 격차가 많다. 장기적인 뭔가 이득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다. It'd be hard to argue that. 테디아라고 주장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These were impractical or unimportant benefits. 이런 것들이 비실용적이고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이득이라고 하기에는 힘들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 사이에 수십 년의 시간이 있다고 해서, 즉 즉각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얘네가 비실용적이거나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다지. 성급하게 평가하지 말아지. 됐어요? 성급하게 이 이득을 평가하지 말라는 거야. 여기 부연 설명이 더 나오네요. That could be left out of a realistic benefits assessment. 여기 나오네. 현실적인 어떤 실질적인 이득 평가 바깥에 남겨질 만큼 그렇게 비실용적이거나 중요한 이득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 조금 더 읽어볼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파악이 됐어. It would seem. 그러면 뭐라고 보일 것 같냐면요. That even a field of research that has yet to yield useful research. 얘들아, 요거는 구분이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 그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아직 그 영화 안 봤어. 그러니까 I haven't watched that movie yet.를 어떤 문장으로도 쓸 수 있냐면 I have yet to watch that movie.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얘들아, 노래 소리 들려? 지금 선생님 학교인데 어디서 이런 음악 소리가 들리지? 음악실인가? 물론 다시 I have yet to watch that movie. 나는 아직 그 영화를 안 봐서 집중이 안 돼요. 저 소리 때문에. 지금 그거 알아, 얘들아? 자전거 단풍경? 자탄풍이 부른 너에게 난 나에게 넌 그 오래된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집중하고 선생님 요 구문 설명한 거야. have yet to 동사 구문. 그래서 I have yet to watch that movie. 나 그 영화 아직 안 봤어. I haven't watched it yet. 랑 같은 의미고 수동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That movie has yet to be watched.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유용한 결과를 아직 양산하지 않은 그런 연구 분야도 should not be dismissed. 묵살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양자 물리학 같이 즉각적인 그런 성과가 안 나오는 것도 무시되어서는 안 돼. As long as 뭐하는 한 it still has intellectual inspirational value. 그게 지적으로 어떤 영감을 주는 가치가 있는 한 묵살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놓고 그 다음 문장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요거 정도는 그래도 우리 읽지 말자. 시간 좀 아끼자. 똑같은 내용 나올 거잖아. likewise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얘기한 거 판단해보자. 자, 경제학자들은 즉각적인 성과가 나오는 연구의 단기적 이득을 측정하려고 하는데 근데 양자 물리학과 같은 성과가 즉각적으로 보이지 않은 연구들이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다? 얘네의 연구 성과를 너네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려고 하지 말아줘.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됐죠? 그래서 주장하는 문제 유형 치고는 조금 내용이 무게가 있는 경우였습니다. 답은 쉽게 찾았지만요. 자, 21번 갑시다. 자, 21번. 자, 함축적 의미 파악. 얘들아, 우리 구모에서 요거 많이 틀렸더라고. 선생님 정답률을 봤더니 5번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오답률이 꽤 높은 유형이었는데
선생님 이거 옛날에 이 유형 문제 풀이할 때 얘기했지. 요거는 글 전체 주제 요지를 파악하면 돼. 그러니까 큰 맥락에서 보라 그랬잖아.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큰 맥락에서 봐. 이 글의 요지가 뭔지를 파악하면 돼. 그래서 구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어. 전체적인 큰 맥락을 파악을 하면 그 어떤 내용이었어? 사람들은 보통은 무슨 내용이었더라? 사람들은 보통은 협력을 하려고 하는 걸 좋아한다. 뭔가 같이 하려고 한다. 불안하니까. But 근데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게 바로 리더의 역할이다. 그 뒷부분에 but 이하에 이 글의 요지가 빡 나왔었잖아. 그거를 파악하면 답이 확실히 명확하게 2번으로 나오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21번 한번 풀어보고, 자, 풀었다고 생각하고 이거 풀이를 해봅시다. 자, 여러분, 요런 밑줄 친 이 밑줄 자체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면 안 돼. 사실 요거는 해석을 전혀 못해도 전체 글의 요지가 파악되면 답 나와. 우리 많이 해봤잖아. 해볼게. 이 루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모든 보는 것은 seeing as다? 이게 뭔 말이지 하고 긴장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바로 넘어가도 돼. 볼게. While Hanson's focus, 이 한슨이라는 사람의 그 포커스는요, was upon the interaction between A and B죠. 그러면 과학적 이론과 그 이론에 상응하는 관찰 사이 상호작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중요한 건 이거잖아. His dictum, 그의 의견은요, clearly applies in everyday context as well. 이 앞부분에서 과학 이론 얘기했었잖아. 그러니까 보통 이 한슨의 포커스는 과학의 이론과 그거에 상응하는 관찰이 있긴 했지만 과학 이외의 모든 맥락에도 그의 이런 주장이 적용이 된다라고 했어. 그러면 아직 이 밑줄에 대한 부연 설명은 전혀 나오지 않았죠. 볼게. 그 다음 봤더니 as he noted, 그가 주목했듯이 seeing a bird 라고 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새에 대한 예시가 나오지. 그래놓고 그 다음 문장에 보니까 his point is 라고 하면서 그 요점이 정리가 되고 있네. 그래서 사실 선생님이 이 문제를 처음 풀 때는 이 글 전체 내용을 스캐닝을 하고 여기서부터 봤어요. 우리도 여기를 봅시다. His point is completely general. 그 요점은 뭐냐면 we do not see, 이제 보는 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우리는 patches of color, vague figures, outlines, surfaces and edges를 보는 게 아니다. 정리 좀 해볼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볼 때 그거의 색깔이라던가 어떤 형상이라던가 윤곽이라던가 표면을 보는 게 아니래. What we do see. 우리가 그럼 보는 건 이게 아니라 뭐냐면요. 그럼 잘 봐야 되겠네. It's a world of definite objects. 어떤 명확한 사물의 세계를 보는 거다.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명확한 사물의 세계를 보는 거다. 뭔 말인지 모르겠지. 더 읽어볼게. 자, 아마도 visual sensation, 시각적인 감각이라고 하는 거는요, consist of, 뭘로 구성되어 있냐면 aforementioned, 이게 무슨 뜻이지 모르면 해석 안 해도 돼. 근데 추론 가능하잖아. 보통 요 접두사가 붙으면 앞에, beforehand, forehead, 앞이란 뜻이지. 앞에서 언급된 요런 거 또 나와서 이 앞에서 언급된 색이나 형상이나 표면 같은 것으로 구성되는 게 맞대. 그러니까 요런 걸로 시각적 감각이 구성이 되는 건 맞는데 근데 이렇게 되지. See, 보는 것은 does not, 그렇지 않다. 보는 거. 시각적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그 뭘로 구성이 돼 있냐면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하겠네. Consist of observing the world as peopled by objects. 얘들아, 우리 지금 요 앞에 읽었던 노란색 부분이랑 똑같은 얘기한 거 보여? 볼게. 세상을 관찰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이 명확한 사물의 세계를 관찰하는 거지.
그 뒤에 봤더니 as people by object 이렇게 나오잖아. 얘들아 여기서 people이 동사로 쓰였는데 people이 동사로 쓰이면 어디에 살다, 뭐로 채우다. 요거는 예문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뭐 the town was peopled by workers. 그러니까 이 말은 노동자들에 의해서 가득 찼다. 노동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런 예문을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무튼간에 사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관찰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즉 명확한 사물의 세계를 관찰하는 거다. 요 앞문장이랑 똑같은 얘기했잖아. 이거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망했죠. 근데 뒤에 한 문장이 더 있어. 볼게. Objects in this case. 여기서 도대체 이 사물이란 건 그 뭐냐면요. are interpretations of our sensory experience. 얘들아 마지막 문장이 키 클루가 박혀있네. 요게 핵심이지. 여기서 사물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의 이런 감각 경험, 이런 시각적 감각 경험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다. 요거지. 그러면 우리 알겠다. 이 글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 seeing, 보는 거라고 하는 거는요. 단순히 어떤 표면적인 어떤 색이나 형체나 윤곽을 보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우리의 해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interpretation이라는 말이 담겨 있는 답이 5번이지. 어떻게 담겨 있어? 요거지. 우리의 세상에 대한 지식으로 인지적으로 재구성되어 있다. 요게 바로 우리의 해석이 첨가되어 있다라는 말이랑 동일한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요 부분만 보고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으면 어쩔 수 없이 예시를 통해서 클루를 얻는 수밖에 없어. 그럼 예시를 한번 봅시다. 자, seeing a bird in the sky. 하늘에 있는 새를 보는 것은요. involve seeing that, 대디아를 보는 거를 포함한대. That it will not suddenly do vertical snap rolls. 그게 갑자기 vertical, 수직 급회전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걸 보는 거를 포함한대. 즉, 우리가 밑에 읽었던 내용으로 비추어 보면 새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포함되어 있네. 우리가 뭔가를 볼 때, 맞아? 더 볼게. To see an object in the sky as a bird. 여기 as a bird, seeing as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서 어떤 물체를 보는 것은요. is to see the object knowingly. 얘들아 우리가 예시부터 읽었으면 이게 뭔 말인지 몰랐을 것 같은데 우리가 밑에서 의미를 다 파악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뭔 말인지 알지. 알면서 본다는 거. 즉 우리가 우리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재구성하는 거, 해석을 하는 거, 그 말이죠. 우리가 뭔가 지식을 가지고 알면서 물체를 보는 것이다. To see it as potentially flapping its wings. 그 새가 잠재적으로 그것의 날개를 flapping, 퍼덕일 것이라고 보는 거지. But not as potentially maneuvering like a fighter plane. 그게 그 전투기처럼 갑자기 움직이지 않고 날개를 퍼덕일 것을 같이 보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얘들아 뭔 말인지 알겠지? 다른 예를 들어볼까? 우리가 악어를 본다고 생각해봐. 우리가 악어를 볼 때 이 악어가 강아지처럼 우리한테 달려와서 우리한테 막 몸을 비비지 않을 거라는 거 우리는 알지. 이 악어를 볼 때 이 악어가 우리한테 이빨을 들이밀면서 갑자기 공격할 수 있다는 그 지식을 알고서 보는 거잖아. 그래서 악어를 볼 때는 악어에 대한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이 악어라는 visual experience에 대한 해석을 같이 담아서 본다라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이 글 뒤에를 더 읽어보면 어떤 예시가 나오냐면 선라이즈를 보면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요. 야, 태양이 떠오르고 있어. 저거 좀 봐. 라고 해. 그랬더니 B라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요. 야, 어떻게 태양이 떠오르냐? 지구가 돌고 있는 거지.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각기 가지고 있는 경험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거야. 각기 다른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볼 때 다르게 보는 거지. 다르게 이 선라이즈를 보는 거야. 됐죠? 이렇게 보면 확실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2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2번은 무난합니다. 자, 요것도 스캐닝을 했더니 보이는 거는 단 하나. 요거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처음부터 여기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중지능 이론은요. 요거 굉장히 유명한 이론이에요. 말 그대로 지능이 8개인가 7개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이거 교육학에서 많이 배우는데 언어, 논리, 수학, 공간, 신체, 그러니까 운동이죠, 운동, 그리고 음악, 그리고 대인관계, 자기 이해 이런 것도 있어. 자연 탐구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지능이 있고 사람들은 각기 이 중에서 한두 개의 지능을 타고 태어난다라는 거야. 정말 너무 좋은 이론이죠.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요거 제일 중요하고 요거 중요하고 이렇게 보잖아. 그러니까 사실 정말 바람직한 건 이거죠. 각기 자신이 타고 태어난 지능을 잘 살려주는 교육. 그리고 이 글이 요지기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음악적 지능이 뛰어나다라고 하면 이 음악을 활용해서 수학을 가르친다. 요런 지능 이론입니다. 한번 빠르게 읽어봅시다. 다중지능 이론은요, has advocated that 뭐라고 지지 옹호 주장하냐면 some students may have lower logical mathematical intelligence than others. 아까 얘기했던 거 요거죠. 논리 수학 지능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낮게 가질 수 있어. And some students might experience difficulties in learning mathematics. 그쵸? 수학을 배우는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겠지. Through traditional instruction. 전통적인 교육 방식을 통해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전통적인 교육법 말고 다른 교육법을 제안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럼 뭘까 하고 봤더니 그 다음 문장에 using arts 표시하고 예술을 이용하는 것. To enhance children's enjoyment and understanding of mathematical concepts and skills. 아이들의 흥미와 수학적 개념과 스킬에 대한 이해를 향상하기 위해서 예술을 사용하는 것은 can help students gain access to mathematics. 수학에 더 잘 접근할 수 있게 해준대요. Through new intelligence. 새로운 지능, 예술이라는 이 지능을 통해서. 자, 그래놓고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나왔어. 그러면 뒤에 나가면서 반전이 없는지 일관적인 얘기하는 거 맞는지를 파악하면 되겠지. 그냥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한 요지는 예술 통해서 수학을 가르치는 것 혹은 조금 제너럴하게 보면 어떤 하나의 지능을 가지고 다른 지능을 개발하는 거 요거죠. 우리가 파악한 거 그 내용 계속 나오는지 봅시다. 음악 시각예술, 춤, 드라마 다 예술에 대한 예시지. All can be used. 모두 사용될 수 있어요.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intellectual domains of mathematics. 계속 수학이랑 예술 얘기하고 있어. 수학의 어떤 지적 영역 개발을 향상하는 데 사용할 수 있대요. Different forms of art. 계속 예술이랑 수학 얘기하네요. 예술의 다양한 영역들은요, 형태들은요. Can enable students, enable a to 얘들아 너네 왜 그렇게 문법을 많이 틀렸어? 아니, 선생님 있잖아 잔소리 하나만 하면 잔소리 할 타이밍 아니긴 한데 얘들아 우리 구모어법에 선생님이 이 구모어법을 풀면서 걱정했던 건 뭐냐면 선생님 지금 이 문제지가 없어서 그런데 답이 3번이었나 얘들아? 기억이 안 나. 아무튼 이 3번 앞에 2번을 많이 할까봐 선생님이 걱정을 했어. 혹시 2번에서 헷갈려서 이 3번을 못 보진 않을까. 왜냐면 이 2번까지 읽고 바로 넘어가서 이 3번을 체크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 걱정을 했는데 오답률을 봤더니 선생님 욕할 뻔했어. 4번을 제일 많이 한 거야. 얘들아 이거는 진짜 너네 반성해야 돼. 아니 3번 너무 명확한 거 물어보지 않았어? 위치였나 그게?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오는 그런 유형이었던 것 같은데 너무 명확한 답을 놔두고 도대체 왜 엉뚱한 4번을 했는지 선생님 정말 너네 입장에서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와서 이제 어법을 하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어법은 우리 조금 챙겨봅시다. 미안해 얘들아.
안 그래도 힘든데 미안합니다. 자, 아무튼 이 label A to 동사죠. 그래서 자, 다시 이 예술의 다양한 형식은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학생들이 use different learning styles and prior knowledge. 뭐 계속 부연 설명 이제 나오는 것 같아. 다양한 학습 스타일과 이전 지식을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한대요. 즉, 좋다는 거지. pulling together, 한데 모으면서. diverse cognitive and affective experiences, 다양한 인지적인, 정의적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 인지적인이랑 반대되는 거. 감성, 정서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야. 이런 경험들을 한데 모으고, 요거 두 개 병렬이죠. and organizing them, 그들을 조직을 한대요. to assist understanding, 이해를 돕기 위해서. 즉, 쉽게 얘기하면 이런 다양한 예술 형태를 사용하는 게 이득이 된다, 도움이 된다. as an application of multiple intelligence theory, 이런 다중지능 이론에 대한 그 적용으로서 teaching mathematics integrated with art. 자, 이제 그만 읽어도 되겠죠. 뒤에 특히 동사 보니까 facilitates, 역시 장점이 된다는 내용이 나오니까 이제는 읽지 맙시다. 정리하면 수학을 예술과 통합해서 배우는 게 좋다죠. 답은 어디 있습니까? 2번이죠. 2번.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연습하실 때는 연습을 할 때는 물론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선택지를 한번 스캐닝을 하고 배경 지식을 갖고 읽는 게 좋지만 연습을 할 때는 빡시게 연습을 하려면 훈련을 하려면 여러분들 이 글 읽고 스스로 요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답을 보는 거예요. 자, 무튼 간에 쉬운 유형이었고 3번, 2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역시 주제고 여러분 너무 좀 그런 게 요거 수능 완성도 좀 난이도가 있었으면 연습하고 대비하는데 좀 좋을 텐데 용모 구모는 그렇게 어렵게 내놓고 수능 완성 이렇게 대충 만드는 그쵸? 자, 봅시다. 이것도 스캐닝 했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첫 번째 문장 봅시다. Genetic engineering. 여기에 대한 내용인가 봐요. 유전자 조작은, 유전자 공학이죠. 유전공학은 is likely to further diminish the role of the farmer. 자, 표시하고. 얘들아, 일단 여기서 이게 주제문 냄새가 좀 나. 실제로도 주제문이고. 그러니까 유전공학이라고 하는 게 위에다가 정리해보자. 유전공학. 유전공학이라고 하는 것이요. 농부들의 역할을 축소시킨다. 부정적으로 보내. 맞아? 그냥 우리는 읽어보면서 이 내용에 반전이 없는지 일관성이 있는지 파악하면 될 것 같아. 이거를 부정적으로 계속 보는지를 파악을 하면 되겠죠. Genetically engineered seeds. 유전자가 조작이 된 seeds, 종자들은 are designed to be grown. 재배되도록 디자인된데 in a large-scale agricultural system. 좀 대규모 농업 시스템에서 생산되도록 고안이 된대. in which. 근데 그 대규모 시스템에서 in which, where이랑 같죠.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온다 얘들아. Farmers become laborers or renters of sick technology. 앞문장에 대한 부연이었네. 농부 역할이 축소된다며. 뭘로 축소되냐면 단순한 노동자. 그리고 renter, 임대인. 그 종자의 임대인이 되어버린다. 농부 역할 축소된 거지. 일관성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 얘들아, 그 다음 문장의 주절의 주어가 요거죠. 그러면 여기 이거 분사 구문이네. 앞에 as they are 같은 게 생략됐겠죠. as they are desperate. 그들이, 그 농부들이 아주 절박하대. to increase their yields. 그들의 생산량을 높이는데 절박하대요. to make up for low prices. 우리 이전 지문에서도 옛날에 배운 적 있지. 농산물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댔잖아. 그 농산물의 낮은 가격을 make up for, 보상하다. 좀 만회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산량을 증가시키려고 막 절박해서 Many US farmers, 미국 그 농부들이요, have adopted, 뭘 채택했냐면 high yielding GE seeds. 고도로 생산한, 그러니까 생산량이 굉장히 높은 이겠지. 그래서 다수확이라고 할게요. 다수확
GE 종자를 사용한데 생산량을 높이려고. 아이들아, 요거에 대한 이제 부연 설명이 나오는 느낌이죠. 어떻게 이렇게 농부 역할이 줄어들었는지,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부연 설명을 하는 것 같아. 더 읽어볼게. In doing so, 그렇게 함으로써, 즉 다수학 GC들을 사용함으로써 그들은, 그 농부들은 they've been forced, 강요받아왔대요. to sign contracts, 계약에 사인하도록. 근데 이 계약은 뭐냐면 legally binding them to use proprietary chemicals on their transgenic crops까지 괄호 닫아야 될 것 같아. 얘들아, 이거 해석을 조금 구조를 잘못 파악한 것 같던데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이 계약은 뭐냐면 법적으로 묶어둔대, 농부들을. 뭐 하도록? proprietary, 그러니까 독점적인 어떤 화학물질을 사용하도록 묶어둔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네. 이 다수학 GE 농자를 사용하는 게 농부들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주냐면 독점적인 화학물질을 사용하도록 강요한대. 자유를 박탈하는 거잖아. 자유가 제한되는 거잖아. 여기서 trans라고 하는 거는 transgender 할 때 trans죠. 그러니까 뭔가 변이시키는 거, 변화시키는 거. 여기서는 유전자가 변화된, 이식된 그럼 농산물에 어떤 독점된 화학물질을 사용하도록 묶어두고요. And in some cases,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to permit 이렇게 나오잖아. 얘들아, 자전거 탄 풍경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to는 요 to는 엮이는 거겠지? 그래서 해석할 때 요렇게 해석을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뭐 하도록 강요받냐면 to permit random inspections of their fields. 그들, 여기 지금 농부 얘기니까 농장이겠죠. 그들 농지에 무작위 검사, 그 점검을 허락하도록 강요를 받는데요. 두 번째 부정적인 영향이 뭐냐면 농지의 무작위 점검을 강요받는다. By biotechnology company, 그 생명공학 회사 대표들에 의해서. 근데 이 대표들은 누구냐면 이런 대표들이래. 근데 우리는 이것까지는 열심히 읽을 필요 없지. 주제만 찾으면 되니까 우리는 유전공학이 농부 역할 축소하고 자유를 제한하는구나만 파악하면 돼. 근데 우리는 이제 분석하는 입장이니까 읽어봅시다. Who check that? 뭘 체크하냐면 Farmers are not saving and reusing the licensed seeds. 그 라이센스 받은, 허가받은 그 유전자 조작된 종자를 저장해서 불법적으로 재사용하지 않는지를 체크하려고 무작위로 농지를 점검하기도 한대요. 농부들이 굉장히 이렇게 단순한 노동자와 임대인으로 전락을 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군. Despite the premium, 얘들아, despite잖아. 그럼 뒤에 명사 나오잖아. 명사구, 명사꼴 나오잖아. 이제 선생님이 아주 기본적인 것까지 설명해줘야 돼서. 그럼 여기서 이 구문이 파악이 되지. 뒤에 명사 나와야 되니까 이게 명사인가 보다. 그럼 요게 요렇게 되나 보다. 됐죠? 얘들아, 프리미엄은 혹시 부모님들 아파트 관심이 있으신 분들 있으면 들어봤을 것 같아. 피를 주고 판다 이렇게 하잖아. 그때 피가 프리미엄이죠. 수수료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농부들이 하이텍 시즈, 그 첨단 기술 종자, 즉 GE 시즈의 그 페이, 지불하는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they receive no warranty for the performance of these seeds. 이제 그만 읽어도 답 나와. 답 미리 찾았어야 돼. 근데 우리는 분석하니까 다 읽어볼게. 그들 그 종자의 수행, 종자가 잘 하는지 못하는지 그 수행에 대한 그 보증을 받지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종자를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도 이 종자가 망해도 어떻게 보상을 못 받는 거야. 왜 그러냐? As the contracts protect. 그 계약이 보호하기 때문에 biotechnology seed companies, 농부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겠죠. 이 들어온 자본주의 세상입니다. 이 생명공학 종자 회사를 보호한답니다. 계약이. In the event of seed failures. In the event of. In case of랑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되겠죠? 이 종자의 실패에 대비해서 회사를 보호하지 농부들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자, 우리는 분석한다고 한 문장 한 문장 다 읽었기는 한데 빠르게 읽어나가면서, 그러니까 이 주제문을 파악을 하고 빠르게 읽어나가면서 이 글이 일관성 있네 정도만 파악하면 바로 답은 2번 나오죠.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24번 제목마저 보고요. 25, 26은 하지 않겠습니다. 27, 28도 다 띄워넣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어법, 문맥상, 낱말, 쓰임 요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